순간 놀라셨죠? 여기는 럭셔리 야구 전문 채널 최강 볼펜이 맞습니다. 제 옆에 항상 있던 이용균 기자가 여름 휴가를 갔습니다. 여름이 좀 다 끝날라고 하니까 또 여름 휴가를 가네요. 그래서 오늘은 둘이 합쳐 47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한 이렇게 시작하는 조금 지루한 오프닝 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용균 기자 자리에 오늘은 최근 절정의 현장감을 자랑하는 베테랑 기자죠. 스포츠부의 김은진 차장 모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김은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부장이 휴가 간 뒤로 스포츠부에 생기가 도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저 빼고. 이게 예. 지금 뭐 이용균 부장이 또 보고 있을지 모르니까 네, 그 얘기는 같아요. 녹화 다음에 네, 녹화 끝난 다음에 얘기 나누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김인진 기자 제일 전공이죠. 정규 시즌 우승 눈앞에 두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중심으로 네.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 시리즈를 기다리는 팬들이라면 쏠쏠한 정보를 한아름 가져가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 김은진 기자, 기아가 지난 주말에 대구 2연전 삼성을 네. 만나서 어려운 경기를 연속으로 했지만 모두 역전승으로 잡았어요. 예. 정규 시즌 우승 위한 마지막 고비를 넘은 것 같은데 매직 넘버가 지금 12, 12개지만 사실상 변수가 사라진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네, 두 팀이 만날 때 이제 4게임 반 차에서 만났는데 남은 맞대결이 4경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남은 4경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압박감을 기아한테 줄 수도 있고 삼성이 따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완전히 벌어질 수도 있다. 근데 그래서 이번 첫 2경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결국은 기아가 잡았고 6게임 반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맞대결이 2경기밖에 이제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이 이 맞대결로 만회하기는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지금 18경기를 기아는 남겨두고 있고 75승 2무 49패. 네, 삼성은 한 경기 덜 남았습니다. 17경기를 남았는데 69승 2무 56패. 그러니까 지금 매직 넘버 12개라고 하는 게 삼성이 남은 17경기를 다 이기더라도 기아는 18경기 중에 12승만 하면 된다. 그럼 자력 우승이다. 근데 그게 이제 매직 넘버를 해석하는 거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기아가 남은 18경기 중에 5할 그러면 9승이죠. 9승만 더해도 삼성은 남은 17경기 중에 15승을 해야 동률로 타이브레이크를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상 뭐 1위가 바뀌는 거는 굉장히 확률이 낮다 바뀌어버렸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데 사실 지난 주말 기아 삼성전이 굉장히 빅매치였죠. 그런데 기아 대체 외인 투수죠. 대만에서 날아온 에릭 스타우트 데뷔전으로도 관심이 컸어요. 네. 김은진 기자가 또 스타우트를 두고 리그 정상급 미남 투수라고 소개도 했어요. 그런데 미남인 것은 중계 화면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도 봤고요. 그런데 사실 결과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4이닝 4안타 5실점. 무엇보다 이제 박병원 선수한테 연타석 홈런을 맞은 게 결정적이었는데 경기 뒤에 또 팀 내부에서 평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제 첫 경기기도 했고 근데 사실은 굉장히 큰 기대를 받고 온 외국인 선수가 지금 3번째잖아요. 그 교체 선수로 했을 때. 그래서 어제 경기 자체로는 사실 기록은 그런데 뭐 내용은 부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등판이었고 투구수가 97개까지 갔는데 일단 최고 구속이 150 나왔고 9위가 일단 좋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스타우트가 여러 구종을 던지는데 어제 여러 개 커터도 던지고 여러 개 던졌지만 일단 체인지업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박주병호 선수한테 2개의 홈런 맞은 것 중에 첫 번째 홈런도 체인지업에 맞았는데 이게 체인지업이 구속이 좀 빠르다 보니까 어제 140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체인지업 구속이 좀 빠르다 보니까 이게 스윙이 나와야 되는데 파울이 나오는 공이 많다. 그래서 경기 끝나고 포수와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할 때도 체인지업 구속을 조금만 더 낮춰보면은 굉장히 좀 더 훨씬 좋은 피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눴다고 들었고요. 지금 이게 연타석 홈런을 맞은 게 사실 연타를 맞았으면 구위가 안 좋구나 하는데 이게 몰아서 계속 안타를 맞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9위는 괜찮았다. 그래서 다음 경기를 좀 지켜볼 만하다. 피칭 디자인을 조금 이렇게 검토를 하겠네요. 네. 변화를 주는 거를요. 그리고 박병호 선수가 워낙 타이밍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방망이 빨리 나오고 컨디션이 좋았을 때 만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배제하고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겠죠. 근데 스타우트 선수 이제 보니까 인성도 이제 화제였어요. 굉장히 따뜻한 마음씨를 지녔다. 해가지고. 그런데
내년에 기아에서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듣자 하니 기아의 특정 투수를 벌써 롤 모델로 삼고 추앙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근데 누굽니까? 그 투수가? 네. 뭐 존경 정도. 존경. 추앙은 예. 아직 추앙까지는 아니다. 예. 예, 양현종 선수 얘기를 했는데 예. 이 스타우트 선수가 이제 처음 와서 인터뷰를 할 때 이제 기아 주요 선수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기아의 팀 히스토리를 내가 많이 들었다. 선수들에서 많이 들었고 이 선수들 기록에 대해서도 자기가 듣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어떤 선수의 어떤 기록을 들었습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표적으로 양현종 선수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양현종이 뭐 팀의 에이스고 메이저리그에서도 뛰었었고 또 36살인데 2000이닝 이상을 던졌고 지금도 그렇게 던지고 있다는 걸 자기가 들었는데 선발 투수로서 굉장히 좀 존경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더가웃에서도 그렇고 양현종 선수랑 얘기를 좀 많이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우트 선수가 대만에서 상당히 잘 뛰고 있었고 페이도 많이 받는 선수였는데 그렇죠. 지금 교체 선수로 KBO 리그에 왔잖아요. 근데 KBO 리그에서 뛰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선수 같습니다. KBO 리그에서 좀 자신의 커리어를 쌓고 싶다는 얘기를 그날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아에서 뛰고 싶다. 그러니까 기아가 데려온 선수기 때문에 기아에서 내년에 뭐 뛰면 기아는 좋겠지만 결과에 따라서 근데 아무래도 지금 보류권을 가질 수는 없는 선수기 때문에 교체 선수라서 아마 KBO 리그에서 영입하려고 노력하는 구단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좀 노리고 KBO 리그에서 자기의 커리어를 쌓아서 좀 더 큰 선수로 가려고 좀 그런 목표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우트 개인 입장에서도 자녀 시즌이 굉장히 네. 중요하겠죠. 네. 포스트 시즌을 뛰지 못하더라도요. 네. 예. 그럼 양현종 선수가 이렇게 대화를 잘 해주나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때 첫 불펜 피칭 할 때도 양현종 선수가 직접 가서 옆에서 보고 있었고 그때도 피칭 끝나고 두 사람이 상당히 얘기를 많이 나누는 모습을 긴밀한 얘기를. 네네. 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좀 이르긴 하지만 가을 야구로 시점을 좀 옮겨보죠. 기아가 이대로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 지으면 아무래도 삼성 또는 LG를 한국 시리즈 상대로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팀 내부에서도 지금쯤이면 이런저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팀이 더 까다롭겠다, 어느 팀을 만날 것 같다 이런 뭐 얘기일 것 같은데 어느 쪽에 더 시선을 두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아직은 뭐 팀에서 그런 얘기를 예. 하지는 않지만 제가 느끼는 약간의 이제 선수들이나 코치진과 얘기를 해볼 때 느끼는 변화는 원래는 LG였습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은 삼성으로 옮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LG하고만 붙으면 기아가 워낙에 접전을 하고 경기가 너무 힘들고 뭐 이기더라도 굉장히 힘들게 이겼기 때문에 이게 LG가 좀 제일 신경 쓰인다 2위권 중에서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지난번 마지막 잠실 3연전 그때 2연속 스윕을 LG한테 거뒀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LG가 3위로 내려갔습니다. 그 3연전을 기점으로 기아의 까다로운 상대는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삼성이 2위로 올라온 이유도 있지만 이게 삼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를 그제 2연전에서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기아가 LG를 까다로워했던 게 타격 때문이었는데요. 이게 조금만 틈을 주면 우리가 점수 낼 수 있을 때 못 내면 바로 다음 이닝에 쫓아와 버리는 그런 집요한 타격 때문에 LG를 까다로워했었는데 그게 일본의 이유였는데 삼성이 그 모습을 주말에 보여줬고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굉장히 타선이 신구 조화가 이루어져서 굉장히 짱짱하다라는 거 볼 수 있었고 지금 LG 상황은 불펜도 상당히 좀 약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삼성이 또 불펜이 뭐 기아를 상대로는 사실 LG나 삼성이나 기아를 상대로는 좀 불펜이 약하지만 전반적으로 삼성 불펜은 상당히 안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보직이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선발로 봤을 때도 뭐 삼성은 선발은 강팀이죠 현재.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시즌을 후반기 들어서도 그리고 막바지로 오면서 약간 팀의 그런 흐름의 변화가 기아가 까다로워하는 상대도 삼성으로 LG에서 옮겨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군. 근데 LG가 지난해 그 한국 시리즈 우승팀이고 선수들의 경험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시리즈에 막상 맞붙으면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기도 하는데 그런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좀
시각이 있지 않을까요? 경험적인 측면은 분명히 뭐 있겠죠. 근데 네. 뭐 단기전이기 때문에 뭐 1차전에서 어떻게 되느냐. 사실 1차전만 넘어가면은 또 경험은 많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기아에도 뭐 한국 시리즈 경험하고 우승을 경험한 선수들이 꽤 있죠, 지금. 일단 투타의 양현종, 최형우, 예. 그리고 김선빈 그렇죠. 뭐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2017년 우승할 그렇죠. 때 예. 뭐 주축 멤버들이죠. 또 감독 아, 그렇군요. 예. 예. 나성범 선수도 NC에서 우승을 우승했어요. 경험했고요. 네. 뭐 그런 측면에 접근하면 뭐 경험에서 밀리지는 않겠다 이런 판단 네. 들겠네요. 네. 예. 그래서 영경혁 감독이 뭐 지난 주말에 그 2위 놓치지 않겠다. 아마 노려보겠다는 메시지 또 던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하고 LG가 지금 2.5게임 차인데 이 싸움도 굉장히 관심이 커질 것 같아요. 작년 시즌 LG로서는 동안. 또 당연한 예. 목표죠. 지금 원래 그렇죠. 2위였는데 지금 예.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뺏어야죠. 예, 영영혁 감독이 그냥 시즌 내내 이제 목표를 제시했는데 잘 안 됐었는데 마지막 이 목표 선언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기아 삼성 얘기를 좀 더 하자면요. 예, 전 두 팀 단장이 올 시즌 스토리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기아 심재학 단장 그리고 삼성 이종열 단장이 올해 외국인 선수 영입전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인 단장으로는 단연 투톱이잖아요. 일주일 만에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는 외인 선수 킥 배송 시스템 문화도 만들어 놨었고요. 사실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만에 외국인 선수를 영입한다. 아무리 대체 외인이라도. 근데 그런 뭔가 이런 관례, 전례를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심지학 단장 이제 좀 마음을 놓지 않았을까요? 정규 시즌 우승은 이제 됐다 싶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이분은 예. 시즌이 다 끝날 때까지는 마음을 안 놓을 캐릭터 같고요. 가끔 통화를 하죠. 예, 저 어제도 예. 통화했었는데, 예, 뭐 1년 내내 바쁘고 지금 뭐 감독 영입에서부터 시즌 내내 외국인 선수를 지금 몇 번을 교체하고, 지금 사실 지금도 교체는 다 끝났지만, 라우어, 그리고 지금 이제 막 온 스타우트가 뭐 아직, 라우어가 특히 아직 네.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깊은 염려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오늘이 월요일 휴일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오늘도 지금 사무실에 출근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수 특히 라우어 전력 분석 회의를 좀 할 모양입니다. 심지학 단장은 최근에 잠이 깊이 안 든다고. 잠을 잘 시간이 없는 건 아닌데 잠이 네. 깊이 안 든다. 이거는 흔히 고민이나 걱정이 많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옆에서 얘기하는 것만 들으면 1위 팀 단장이 아닌 것 같은 참 걱정이 이 많습니다. 6게임 반참은 조금 이제 편해졌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군요. 워낙 기복이 기아가 많았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방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기아의 가을 야구 밑그림을 좀 미리 좀 살펴보죠. 이제 가장 궁금한 건 내일 선수 네. KS 합류 여부예요. 설이 많아요. 네.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런데 사실은 내부에서도 선수가 부담을 가질까봐 이제 걱정이 돼서인지 좀 말을 아끼는 분위기인데 김문진 기자는 알 것 같아요. 실제로 팀 내부에서는 합류 가능성 몇 프로로 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뭐 퍼센티지는 네. 지금 정확하게 뭐 말하기는 그렇지만 부정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구단이 보는 내일의 합류 가능성에서 그러니까 뭐 마냥 기대는 아니고 근거가 있는 기대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근거라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일의 부상 상태 그리고 이게 사실은 투수가 타구에 턱을 맞아서 여기가 골절돼서 이거 굉장히 복잡한 부상이잖아요. 이게. 네. 근데 이런 사례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 당연히 처음 경험하는 거고 내일이나 기아에서는 그래서 이게 사례를 전에 보면 노경훈 선수 사례가 있는데 그때 노경훈 선수는 2월에 캠프에서 라이브 피칭을 하다가 다쳤고 4월 28일에 첫 등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달 정도 네, 걸렸는데요. 1군 첫 등판이었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들 걱정하는 건데 노경훈 선수는 그때 제가 들어보면은 차이가 뼈가 조각이 났었다고. 그런데 내일은 똑 부러졌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조각이 나면 붓고 이게 사실 그 조각이 다 붙는데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끔한 부상이라고 해야 되나? 오히려 좀 회복이 빠를 수 그렇죠. 있다는 네. 뭐 진단이겠네요. 네네. 아무래도 회복 속도가 더 빠르지 않을까 싶고 지금 이게 이 턱 관절 골절상의 문제는 먹는 거. 그러니까 투수는 던지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고 체력이 있으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턱을 다치면 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노경훈 선수도 그랬습니다.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됐어도 죽을 먹어야 됐고, 그러니까 뭐 표면 빨대로 이렇게 음료 같은 거 먹다가. 근데 내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회복이 오래 걸리고 그러면 한국 시리즈까지, 가을 야구까지 맞출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인데 지금 내일이 이미 죽을 먹고 있다고. 이미 음식 섭취를 하고 있다고. 상당히 빠르네요. 내일이 서울에서 퇴원을 하고 그 구단 지정병원 광주 구단 지정병원을 입원을 했었는데 한 사흘 정도 있다가 퇴원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퇴원을 했다 그러고요. 근데 이제 죽을 본인이 그 체력 살 빠지면 안 된다고 호박죽을 호박죽. 이렇게 특수죽은 아니고 그냥 저희 호박죽이라고 들었어요. 기아에서 맛집에서 해온 거겠죠, 그래도. 호박죽을 이렇게 빨대로 이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살 빠지지 않으려고. 그 이유는 즉 본인이 복귀 의지가 아주 분명하다는 얘기겠죠. 그렇군요. 호박죽을 선택한 게 상당히 의외네요. 저는 그래서 뭐 전복죽이나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우연히 호박죽을 먹는 순간을 누가 봤을 수도 있는데. 근데 서양에서도 호박죽 잘 먹나 보죠? 달콤해서 맛있어서 먹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당분도 섭취해도 기분도 좋아지고. 네네. 그러니까 내일 선수 합류 가능성이 밖에서 보는 것보다 굉장히 높네요. 네, 안에서는 정확하게는 얘기 안 하지만 안 된다라고 보지는 않는 분위기. 합류를 계산으로 준비를 하고 그걸 있겠네요. 1번으로. 그렇군요. 예. 이야, 호박죽을 벌써 먹고 있다. 상당히 빅뉴스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LG 삼성이 굉장히 긴장하겠는데요. 내일 선수가 얼마 전에 박찬호 선수가 대구에서 홈런을 쳤잖아요. 그렇죠. 그때 좋아서 소리 지르다 턱이 빠졌더라고요. TV 볼 때요? 네, TV 보면서 그러니까 경기를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기아 경기를. 그래서 박찬호가 홈런을 치니까 깜짝 놀라서 자기도 소리를 지르다가 턱이 빠졌다라고 했다. 이 얘기를 선수단한테서 들었습니다. 이러면 회복 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박찬호 선수 때문에 박찬호 선수가 늦어지는 거 아닌가. 너무 결정적인 홈런을 쳐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그만큼 좋았다라는 표현을 본인이 농담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내일이. 호박죽을 먹으면서. 나 네 홈런 보다가 턱 빠질 뻔했어 이렇게. 본인도 기분이 좋고 뭔가 이제 자신감이 생긴 모양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사실 다른 구단 그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내일이 한국 시리즈도 복귀가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특히 또 삼성, LG 관계자들은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밖에서 보는 것보다 내부에서는 합류하는 쪽으로 계산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네요. 내일 선수 합류 여부에 따라 기아의 선발진 구상은 완전히 달라질 텐데 윤영철 선수 합류 가능성도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엔트리 제출 시한까지는 뭐 플랜 A, 플랜 B를 놓고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일단은 플랜 A, 이게 선발 로테이션 얘기가 될 텐데 보통 이제 한국 시리즈를 가게 되면은 사선발이잖아요. 그렇죠. 내일이 합류한다가 이제 플랜 A니까 내일 양현종, 라우어 그리고 한 자리는 황동아나 김도현 선수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이렇게 가고 내일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윤영철 선수가 로테이션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윤영철 선수가 굉장히 어린 투수인데 피로골절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휴식과 회복이 필요하다. 지금 이미 투구는 공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과연 이 중요한 경기에 이 선수를 실전을 이렇게 부담스러운 경기를 또 투입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거고 또 한 가지 상반되는 고민은 이 한국 시리즈 등판할 수 있는 엔트리에 들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못하고 그만두는 선수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선수 개인한테는 찬스인데 이걸 엔트리에도 윤영철을 넣지 않고 지나갈까? 이 부분은 좀 감독이 고민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 지은 다음에 그런 고민들이 구체화되겠네요. 근데 일단 내일 선수가 합류할 가능성이 크고 혹시나 선발이 안 되더라도 불펜으로 들어가서 뭐 2, 3이닝을 롱릴리프로 던지는 그런 뭐 시나리오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김도영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풀시즌 체력 관리 문제 때문에 최근 잠시 주춤하고 조금 슬럼프 기미도 보였어요. 그런데 폭염이 살짝 꺾이니 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김도영 선수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하는지 최근에 만나본 뭐 느낌 같은 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김은진 기자가 기아 담당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거의 지금 20년?
가까이 했죠. 20년이라고 제목에 예, 쓰였잖아요. 그렇죠. 20년 가까이 했는데 그래도 여러 선수들이 김은진 기자한테 뭐 누나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뭐 김도영 선수는 그러면 김은진 기자를 어떻게 부를까? 뭐 이런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대화합니까? 기자님이랑. 네. 아. 저랑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누나라고 부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기자님이라고 부르고요. 누님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데 누나. 그보다 좀 더 누나 어린 어렵고. 선수들이 이제 누님 하는 선수들이 있고 누님. 예. 누님은 싫어요. 그렇죠. 네. 차라리 기자님이 낫다. 예. 네. 기자님이라고 부르고 사실은 김도영 선수가 슬럼프라고 부른 게 지금 기간이 8월인데 그렇죠. 8월에 월간 타율이 3할 1푼입니다. 네, 그게 어떻게 슬럼프냐. 예. 근데 이제 김도영 선수는 워낙에 4월부터 워낙에 지금 높은 데서 계속 달려왔었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못하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상대적인 슬럼프라고 뭐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건데 자기 관리에 뭐 특별한 비법은 없는 것 같고 김도영 선수는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집돌이라고 본인이 표현을 했을 정도로 활동적인 뭘 안 하고 쉴 때는 집에서 그냥 쉰다고 했고 뭐 아니면 친구랑 커피숍에서 좀 만나서 얘기하던지 뭐 그 정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구는 잘 먹고 며칠 푹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 보면 갑자기 안 보이던 공이 보이기도 한다. 맞아요. 네, 본인이 그런 체험을 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갑자기 또 원상 복귀가 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별로 걱정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역시나 빨리 회복을 했고 그리고 김도영 선수가 7월 초에 한번 저랑 얘기할 때 슬럼프가 한번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가 6월 월간 MVP를 발표된 날이에요. 김도영 선수 수상한 걸 발표된 날인데 절정의 상태였는데 슬럼프가 한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어린 선수가 하는 걸 듣고 제가 멋있구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본인은 미래를 걱정하는 거죠. 지금 난 언젠가 내가 바닥에 갈 텐데 어떡할지 그때 어떻게 넘겨야 될지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오려면 근데 지금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다른 사람들이 다 잘 칠 때 그래서 자기 하나 못 쳐도 좀 큰 부담 없을 때 팀에 티가 안 날 때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8월에도 다른 타자들이 다 잘할 때 김도영 선수가 좀 부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큰 부담 없이 잘 넘길 수 있었던 것도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야구가 뭐 길잖아요. 네. 뭐 7, 8개월간 시즌이 이어지고 또 매일 경기를 하니까 자기 관리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고 잘 먹고 잘 자는 게 사실은 네. 굉장히 컨디션 관리에 뭐 좀 거의 그냥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는데 집도형. 집도영. 그게 굉장히 좋은 습관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정하게 리듬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롱런하면 또 기아의 최용호 선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용호 선수가 얼마 전에 옆구리 부상으로 한 3주 정도 빠져 있었는데 20대 청년처럼 또 굉장히 빨리 복귀했어요. 회복력이 엄청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 광주에서 SSG전이었나요? 네. 그 홈런 치고 비가 내려서 취소될 것 같아서 막 본인이 노심초사하고 가슴을 떨었다. 뭐 야구 인생에 이런 적은 처음이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 바로 그날이었죠. 네네. 근데 야구공 하나를 들고 나와서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김은진 기자가 기사도 썼는데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뭐 이런저런 이제 스토리가 담겨 있는데 어린 후배들하고도 굉장히 잘 지내는구나 이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 얘기 좀 들려주시죠. 네. 그게 27일 광주 SSG전 그때 이제 최용호 선수가 복귀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1회 첫 타석에서부터 홈런을 쳐서 4년 만에 20홈런을 쳤죠. 근데 이 경기가 비 때문에 2번이 중단된 끝에 결국은 강우콜드로 기아가 승리를 해서 끝났지만 그래서 이제 경기 뒤에 인터뷰를 하는데 취소될까봐 본인이 한 번도 홈런을 치고 나서 이렇게 비가 내려서 중단이 된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사람 왜 그렇게들 비 오면 가슴 졸여 하는지 자기가 이번에 처음으로 알았다. 좀 약간 절실한 복귀 전 첫 홈런을 쳤으니 얼마나 좋아요. 첫 타석에서. 근데 이제 그게 쓸려갈까봐 본인도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을 하나 본인이 직접 들고 일부러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자랑을 하는데 공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23일 두산전 2회 말 선두타자 2루타 투수 김무빈
1군에서 데뷔하는 그날까지 느낌표 2개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그러니까 1군에 오기 전에 퓨처스에서 이제 최용우 선수가 3경기 실전을 치르고 왔는데 그때 첫 경기가 바로 이 2024년 8월 23일 두산전 여기서 첫 타석에서 2루타를 쳤었습니다. 그때 이제 임기영 선수 투수 임기영 선수가 당시 1군 복귀 직전으로 임기영 선수도 2군에 있었는데 임기영 선수가 이걸 써줬다고 해요. 그래서 최용우가 워낙에 2군에 오랜만에 가다 보니까 이제 사실 최용우 선수가 잘 아프지도 않지만 뭐 가봤자 재활군도 아니고 사실 2군에서 최용우 선수가 경기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도 한 2군 선수 중에 70%, 80% 정도는 다 최용우를 처음 보는 어린 선수들이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최용우 선수 보는 게 신기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제 뭐 다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뭐 이것저것 막 물어보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한테는 리프레시가 되는 2군에서의 사흘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그 마지막에 임기영 선수가 써준 것 중에 1군에서 데뷔하는 그날까지 이 통산 최다 타점 레전드 타자한테 이런 이 문구를 가리키면서 여기 최용우 선수가 꽂힌 것 같아요. 뭔가 어떻게 보면 초심을 다시 찾지 맞아요. 않았을까 그거죠. 싶어요. 그러니까 최용우 선수도 뭐 굉장히 어렵게 이제 선수 생활 했잖아요. 네. 방출됐다가 삼성 시절에 이제 복귀해서 이렇게 대스타가 된 건데 그런 게 공감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올해 프로야구 대표 인물은 이범호 감독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캠프에서 하루아침에 감독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진짜 파란만장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난 주만 해도 내일 선수 부상부터 시작해서 아마 지옥과 천당을 오갔을 것 같은데 이범호 감독 어제 밤에 통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좀 목소리 톤 좋아요? 네. 하이톤? 하이톤? 예. 후반기 시작하고 나서 사실 이범호 감독이 시즌 초반에는 시간이 되게 빨리 갔는데 이거 왜 이렇게 이제 7, 8월 되고 나서 왜 이렇게 요즘에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다. 이게 경기를 해도 경기가 너무 많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감독들이 많이 하는 상위권에서 순위 싸움을 하는 감독들이 많이 하는 고민을 이범호 감독도 했었고 특히 내일이 다치고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걱정 굉장히 큰 이 상태에서 당장에 오늘 경기도 해야 되는 그랬던 지난 일주일이 아주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어제 이제 경기 삼성전 마치고 광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잠깐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길었던 통화를 했는데 끊고 보니까 네 아무래도 목소리가 굉장히 좀 그래도 밝았고요. 대구 2연전은 사실상 그 분위기상 이게 만원 관중이고 대구고 이 굉장히 분위기가 다들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라 그러고 그래서 굉장히 감독도 많이 긴장을 했었다고 첫날 어제는 그렇죠. 괜찮았는데 첫날은 굉장히 긴장이 됐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우승이 많이 가까워졌는데 근데 자력 우승은 그래도 아직 12승이나 남은 게 분명하고 이번 주에 또 이제 만나는 팀이 LG 하나 키움 근데 여기 이제 아마 외국인 에이스들이 다 들어올 차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매직 넘버 소진까지는 전력을 다한다. 그리고 감독이 사실 놔버리면은 선수들도 놓잖아요. 그래서 말은 아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목소리 톤은 밝았다. 근데 지난 주말에 네. 이우성 선수가 경기 중에 이범호 감독한테 불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우성 선수가 2013년 두산 입단 선수니까 12년 차예요. 중견 선수인데 이범호 감독이 또 김태형 감독 스타일의 뭐 커튼 리더십을 앞세우고 이런 칼라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제 첫날 대구에서 그저께죠? 첫날 이제 경기 중에 그러니까 이날이 이우성 선수가 2회 말에 선두타자 땅볼을 뒤로 빠뜨리는 실책을 했습니다. 1루수로 나가서. 그리고 복귀 이후에 타격 성적이 좀 좋지가 않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중요한 경기에서 실책을 하고 하니까 그리고 그날도 안타가 없었고 근데 이제 감독 이우성 선수 네 번째 타석 나갈 때쯤이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더가웃에서 보통은 선수들이 대기 타석에 나가기 전에 더가웃에서 준비를 할 때 준비하는 이제 고정된 자리가 있잖아요, 보통은. 근데 이제 더가웃 그라운드로 나가는 통로가 이쪽에 감독석 앞에 있기 때문에 보통 감독 근처에서 이렇게 방망이 들고 좀 준비를 몸 풀고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봤더니 이우성 선수가 저기 끝에 냉장고 저쪽에 가서
냉장고 옆에 있더라. 근데 직감적으로 아 지금 이우성이 눈치 보고 있구나 이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손순락 수석 코치를 통해서 데리고 오라고 했다. 그래서 이우성 선수가 오길래 왜 너 실책했다고 쪼는 거야? 이렇게 옆에서 이제 코치들이 얘기했나 봐. 아니라고 본인은 그러는데 감독이 저에서 불러서 뭐라고 하셨냐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원래 여기서 했으면 그냥 여기서 해. 왜 거기 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근데 이우성 선수가 그러면서 이제 좀 마음의 안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날은 3타수 무안타로 끝났지만 다음 날 이제 경기 시작하고 이제 초반에 감독하고 얘기를 할 때 감독님 이제 그래서 이범호 감독이 오늘 편하게 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저 타이밍 온 것 같다 이렇게 밝게 아주 밝아졌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바로 4회에 첫 타점을 희생플라이로 이우성 선수가 올리고 그게 이제 역전의 출발점이 됐죠. 그리고 마지막 9회 초에 결승 2루타도 이우성 선수가 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그 중견 선수라도 뭐 감독하고 잠깐의 그 스쳐가는 말 한마디로 마음가짐이 바뀌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 2013년에 LG가 11년 만에 그 포스트 시즌을 갔던 시즌이에요. 김기태 당시 이제 LG 감독이 지금 최강야구에서 뛰고 있는 정성훈 선수 3루수였죠. 화장실에 잠깐 봤는데 이제 용변을 보면서 나란히 이제 서 있었는데 김기태 감독이 피곤하지 했더니 정성훈 선수가 또 보통 그럴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는데 네 피곤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기태 감독이 그래 그러더니 다음날 바로 경기에서 빼줬대요. 근데 정성훈 선수는 뭐 그냥 그게 크게 의미를 두고 한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 바로 빼주는 걸 보고 마음이 굉장히 마음가짐이 달라졌었나 봐요. 그래서 더 이렇게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랬다고 그의 이제 스토리 중 하나였는데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하필은 화장실 얘기라 조금 이렇게 식사하시는 분은 없겠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이 정도로 기아 얘기 일단 정리할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에 기아 삼성전을 TV로 봤는데요. 현장에서 중계한 한명재 캐스터가 기아 응원단의 삐끼삐끼 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박지용 해설위원이 함께 중계를 했는데 네네. 박지용 해설위원이 한 방송에서 삐끼삐끼 춤을 춘 모양이에요. 췄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영상을 찾아봤는데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제가 야구 보다 말고 그 영상 찾아보고요. 근데 그 박재용 해설위원의 삐끼삐끼 춤은 삐끼삐끼는 아니고 삐걱삐걱 춤이더라고요. 관절이 좀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뉴욕 타임스에서 보도를 할 만큼 기아 응원단의 댄스 삐끼삐끼 춤이 세계적인 화제잖아요. 예. 근데 제가 올 시즌 보면서 기아가 정말 많은 뉴스를 생산하고 화제를 뿌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 그 풀스토리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아직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강 볼펜은 옆에 있는 김인진 기자와 함께 또 언젠간 복귀할 이용균 기자와 함께 다음 주. 예. 아니 다음 주 복귀 오시지 일정이 않나요? 불투명해요. 예. 함께 기아 얘기 계속 들려드리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